자, 미국 2월 수입 물가 소폭 상승. 자, 미국의 2월 달 물가가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수입 물가가. 자, 수입하는 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건 물가가 또 살짝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기대하는 물가가 언제 떨어지지? 물가가 좀 빠져야지 금리 인하를 할 텐데 라는 그런 그림들은 그려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석유 제품 가격도 소폭 상승을 했고 수입 물가가 그래서 이번에 CPI랑 PPI 높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 그 미국 국민들이 받는 이런 체감 물가도 높고 그리고 기업들이 만드는 PPI 물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다. 높아졌다는 건 근데 이게 이제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분열이 되어 있죠, 지금부터. 국가끼리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잘 지내고 또 반대로 안 친한 애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그 자기네들끼리 수출하는 것들 비싸게 해주고 싸게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무역이 분절화가 된다. 무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물가는 크게 빠지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달 미국 수입 물가가 소폭 상승을 했다. 금리 인하는 조금. 자, 통화정책 변고점 앞둔 미국과 일본 주요국 금리 결정 빅 위크.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FOMC 발표 있죠? FOMC 발표에서 뭐 사실상 금리 인하는 없더라도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 건지, 연내 금리 인하를 몇 번 찍을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BOJ 통화정책 회의 18일, 19일이죠. 오늘이랑 내일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요게 좀 중요해요.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따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그 딥하게 드릴 거니까 그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FOMC도 있고 중요한 이런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미국 채권 투자자들 고금리 장기화에 굴복, 국채금리 급등. 다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위험하게 봐야 된다는 거. 10년물 국채금리가 4.2에서 또 4.3까지 또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가가 좀 높게 나온 것 같고 금리 인하 좀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 그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들을 던지고 일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씩 이렇게 튀는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런 가능성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 증시 월가는 좋지 않다. 지금 연이어서 조금씩 미국 증시 빠지고 있죠. 근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주말 사이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그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거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AI 축제 엔비디아 GTC 2024 개막. 그나마 우리 시장을 조금 다시 불 붙여줄 수 있는 이런 그 이벤트는 엔비디아 GTC 2024 이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거의 5년 만에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배, 3배 가까이 좀 큰 규모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주말에 어제 AI 코인들 많이 올랐죠. 근데 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또 반납했더라고요, 상승분들. AI 코인들 이제 오른 이유가 GTC 2024 요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요거 엔비디아 맞춰가지고 AI 코인들 조금 오를 겁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크게 가지를 못해. 크게 가지를 못해. 그래서 AI 아직도 AI는 계속해서 살아서 간다는 거.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AI. 그래서 요게 어떤 식으로 좀 상황이 끝나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코인 시장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겁니다. 자, AI 코인 꿈틀. 그래서 어제일 겁니다, 요거. 뭐 비텐서, 랜더, 니어 프로토콜이 많이 갔죠. 더그래프, 테다 네트워크, 뭐 패치 요런 애들 이렇게 갔다는 거. 근데 다시 또 원상 복구했죠. 자, 7% 먹고 나왔다고. 자, 중국 젠지들이 이끄는 골드러시, 금값 상승 부추기나. 자,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게 좀 유행이냐면 금인데 무슨 동그란 코딱지만한 거, 금 조각 같은 거.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금을 지금 모으는 게 지금 유행인데 막 동그라미 코딱지만한 거, 요런 금을 모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모으는데 왜 그런 금을 모을까? 중국이면은 막 금 치렁치렁하고 막 금목걸이에 금팔찌에 이런 그 해외 가면은 막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중국인들. 그냥 그런 분들처럼 뭐 금 목걸이도 하고 금팔찌 막 20돈, 30돈, 막 50돈 이런 거 무거운 거. 막 목 디스크 걸리는 거 마냥. 그런 것들 하면 되는데 왜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콩알딱지만한 거 할까? 중국인들이. 또 젊은 층들이. 왜 이런 것들이 유행일까? 자국통화 불신? 불신이어서 금을 모으는 곳도 있고, 왜 그냥 그 조그만한 거 할까? 코딱지만한 걸. 지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인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막 금부치에, 금덩이에, 물론 중상위권 위에 진짜 막 떼부자들, 이런 분들은 똑같겠죠. 근데 대다수가 청년층들이 지금 어떻다? 금은 사고 싶고 모으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된다. 목 따일까봐.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소비도 힘들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부동산 가격이 받쳐줘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동산 내가 사놓은 아파트 막 집 가격이 올라가. 팔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수익인데 막 내가 돈을 번 것 같아. 2억 3억. 부동산 갔더니 막 3억 올랐대. 야, 나 3억 벌었다. 이번에 차 바꿀까? 명품 바꿀까? 그러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중국도.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요 기사를 보고, 아,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청년층들이. 또 취업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 자, 그래서 뭐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또 검토하겠다고 또 사부작 되네요. 좋습니다. 저희한테 도움 뭐 이로운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현물 ETF 승인 뭐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야, 우리는 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안 열어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부로 봤을 때, 이제 좀 경제적인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안 열어준 것도 나쁜 이유만은 아니다. 나쁜 이유만은 아니다. 왜냐면, 현물 ETF 딱 열어줘서, 만약에 블랙로커 IBTC사로 다가, 피델리티. 그럼 외환자금 출금되는 것만 얼마일까?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 엔화가 때려, 달러가 때려, 중간에 껴가지고 힘든데, 현물 ETF 미국 거 사러 간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 쭉 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도 뭐 그냥 아예 이런 거 없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안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현물 ETF 한국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 투자를 못했다? 변명이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살 수 있는데 왜 업비트에서 사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금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다. 그래도 정부를 뭐 이렇게 두둔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검토로 됐기 때문에 무조건 연기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뻐해 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돈만 벌면 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자, 푸틴 역대 최대 득표율로 30년 집권 확정 더 강한 러시아. 뭐 예상했던 거죠. 이제 정치적 불안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둘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사그라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푸틴이 뭐 됐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네요, 딱히. 그래서 러시아 관련해서도 이제 아마 올해는 나오기 힘들겠다. 러우 전쟁 종료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원래 같았으면 좀 상반기에 조금 나오던가 아니면 2분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골드만삭스 올해 금값 2,300달러 찍는다. 자, 금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지금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금 ETF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이 돼. 이게 무슨 뜻일까? 금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돼. 원래 같으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금 ETF의 자금도 유입이 돼야겠죠. 그래서 금 ETF에 돈이 많이 몰려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영향을 줘야겠죠. 근데 금 ETF에 자금이 유출돼.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금 ETF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 금에서 비트로 이동. 그 비트코인 관련 기사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시죠?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된다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자, 기관들이 금을 투자하고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거나 아니면은 뭐 금 투자자들이 보통 금을 사. 그럼 그분들 투자 성향이 어떨까? 투자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그리고 기관들이 금을 담는다는 건 해지용으로 많이들 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은 공격적인 투자를 들어갔어. 그러면 30만 원은 해지할 수 있는 좀 보수적으로, 20만 원은 뭐 신흥국 투자 들어가고 뭐 ETF 들어가던가 뭐 국채를 들어가던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데, 금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변동성 그렇게 심한 걸?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차라리 금 투자자들이 자금이 이탈했다 그러면 그 돈이 주식시장까지, 뭐 AI 관련 뭐 기술주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비트코인까지 가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만약에 뭐 CBDC 생태계가 지금 활성화돼서 디지털 금으로 다 인정이 받았어. 그러면 금에서 이동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금 펀드에서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같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금 ETF에서 나온 자금들이 미국 국채나 조금 더 안전하고 아니면 조금 더 기술주라든가 조금 수익이 높은 그런 자산으로 갔을 확률이 높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ETF 자금에서 유출이 됐다는 건, 유출이 됐는데 금 가격이 전고점을 넘었다는 건 현물 시장에서 금 수요가 높다는 겁니다. 현물 시장에서. 누군가 현물 매수세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심 가는 국가가 있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많이 없는 이런 좀 불안정한 이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죠.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지금 현물금 매수, 매입 미친 듯이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진짜 미친 듯이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달러를 너무 많이 치고 부채가 너무 많아. 미국 정부. 그런 불안함들. 그리고 달러가 없으면 대신 금으로 조금 해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또 뭐를 대변하냐면, 지금 주식 뭐 코인 시장 다 좋죠. 다 좋은데 실제로 미국과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외환도 힘들고 높은 금리 때문에 지금 찢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외환 방어도 있고.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주식이랑 코인은 최고점을 찍는데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은 지금 찢어지기 힘들다. 그거를 좀 대변하고 있는 거다. 금 가격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의 장 초반 상승세. 원달러 환율이 살짝 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막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이따가 좀 가격이 언제 올라갈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플, 아이폰에 구글 AI 제미나이 탑재 논의 중. 그래서 아이폰에 구글 AI 거 제미나이 요거 탑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는 그래서 퀄컴도 있고 좀 다양한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는 거 논의 중이라는 거. 같이 또 으쌰으쌰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머리 끌어내려야겠죠.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이제 오늘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저번 주 금요일 날 10% 가까이 빠졌을 때 가격이 왜 빠졌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132개가 들어왔죠. 132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토탈입니다. 토탈인데 12일 날 1045, 그리고 13일 날 683,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132, 확 떨어졌죠. 거의 전날 대비 80% 가까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현물 ETF 수요가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나 보다. 던지자. 그래서 조정이 쭉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얼마나 현물 수요가 들어왔는지, 유입량이. 그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방송 때마다. 요거 항상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증가했네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이 나왔죠. 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3월 중반 그리고 4월 달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찍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자, 21일 날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FOMC 금리 결정 요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 신규 주택 판매 25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28일 날 GDP 발표되죠. 아마 GDP 2점 후반대 2.8, 2.9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원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됩니다. 요거 아마 높게 나올 거예요. 제가 원래 PPI는 높게 나올 거고 PCE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CPI, PPI 이렇게 높게 나오면 얘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9일 날 다시 한 차례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9일 날 이거 중요하다는 거. 4월 3일 유로존 CPI 그리고 5일 날 미국 실업률 그리고 5일 날 비노업 고용 지수까지 그리고 10일 날 유로존 금리 결정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또 중요한 일정 좀 짚어드리면 일단은 미국 수입 물가 높게 나왔고 수입 물가 높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뭐를 불안해하고 있냐면 이번에 연준 금리 결정 때 이제 FOMC 점도표 발표하죠.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건지 예상되는 횟수를 점도표로 찍습니다. 근데 저번에 찍었던 게 3번이에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2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다. 야,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미뤄지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이랑 이거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아직까지는 낙관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언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 조정이 올 것 같지 않아?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기준 주식형 펀드, 미국 주식형 펀드에 561억 달러. 굉장히 높은 순유입입니다. 이거 액수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례적으로 34억 달러.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물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 금융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동성이 뭐 끊겼다, 줄어들었다. 요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든지 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열어 두셔야 된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